오션군 오늘 결석을 하셨는데요. 선생님이 교재를 약간 수정을 해서 43페이지부터는 교재 수정본으로 오늘 교재를 바꿨습니다. 어지간하면 우리 수업을 빠지 말고 수정 교재본을 받아간 후에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수업 33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어렵지는 않아요. 좀 지저분할 뿐이지. 자. 교재를 다 끼우셨습니까? 네. 되셨습니까? 자, 우리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는 2,1, 벡터 B는 마이너스 2,3이다 라고 성분이 주어진 상태예요. 자, 이때 FT를요, 벡터의 내적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 FT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FT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 벡터의 내적을 풀어야겠죠. 맞습니까? 자, 사실 요 내적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분이 주어졌을 때 벡터의 덧셈 알아요? 몰라요? 알죠? 벡터의 실수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벡터의 실수배라는 것은 이 B에다가 그냥 TT 붙이면 되는 거고, 벡터의 덧셈이라는 개념은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그냥 더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분 두 개 나온 것이 예를 들어서 A, B, 도트, C, D라고 나오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내적 기호는 또 어떻게 푼다라고 배웠어요? 시작! AC 플러스 BD로 풀면 됩니다 라고 배우셨어요. 맞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도 얘는 실수배 알고 덧셈 알고 벡터의 내적 아니까 그냥 풀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33페이지를 배우기 직전 개념에서 뭘 배웠냐? 30페이지에 보면은요, 평면 벡터의 내적의 연산 기본 법칙이라는 것을 배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일이 더하고 실수배하고 내적하고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개념을 배웠잖아. 5번째 개념.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배운 거 한번 써먹는 게 낫겠죠? 둘 다 누가 빠르고 뭐 누가 느리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시간차는 별로 없지만. 자, 우리 요 녀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얘 어떻게 정리된다? 시작! PR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플러스 자, 요렇게 한번 끝났죠? 그래서 요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S 벡터 A 도트 벡터 B 요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QR 벡터 A 도트 벡터 B 요렇게 쓸 수 있으므로 PS 플러스 QR의 벡터 A 도트 벡터 B 요렇게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녀석 계산하면 QS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이다 라고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 배웠지. 자, 우리가 덧셈 실수배 내적 다 알지만 요 개념으로 한번 방금 전의 문제를 접근해 보겠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죠? 네. 자, 그래, 배웠으니까 써놓고 봐야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개념으로 FT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뭐 나옵니까? T의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 녀석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벡터 A 도트 벡터 B 요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T의 제곱 벡터 A 도트 벡터 B. 그래서 합쳐서 계산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T의 제곱 마이너스 1 벡터 A 도트 벡터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더하기.
마지막으로 이 녀석 계산합니다. 그럼 뭐 나와요? 마이너스 t의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성분을 가지고 이런 녀석들 구할 수 있나요? 주어진 성분 가지고 벡터 A의 크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벡터 B의 크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성분 가지고 벡터 A 도트 벡터 B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얘만 써먹으면 되겠네. 자, 벡터 A의 크기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5였어요. 맞나요? 그런데 제곱을 했으니까 얘 뭐가 되겠어? 5. 자,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구해볼 거예요. 자, 벡터 B의 크기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해서 루트 13인데 제곱을 했으니까 뭐가 나오겠다? 13이 나오겠다요. 자, 이제 내적 구합니다. 내적 구하면 얘는 모 빼기 뭐가 되겠어? 시작!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라고 나오겠죠. 자, 얘 마이너스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계산하는 게 성분을 가지고 내적을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을 했더니 여기는요, 얘 뭡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보이네요.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써줬어. 그리고 몇 t인가 계산을 했더니 여기에는 5t가 보이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13t가 보입니다. 마이너스 8t. 자, 그리고 상수항 계산합니다. 몇 나옵니까?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얘의 최대값 구하래. 2차식의 최대 최소는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다시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푼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래서 마이너스 빼고요. t의 제곱 플러스 8t. 자, 8의 절반 4, 4의 제곱 16. 어머, 생판 없던 마이너스 16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16 해주고 원래 있던 플러스 2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결국 마이너스 t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17이 돼서 얘는 t가 몇일 때 최대값이 생긴다. t가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은 몇이다? 17이다 라고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최대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답은 17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 따라오고 있죠? 자, 그래도 혹시 너희들이 무지 열심히 복습을 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가끔 안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가 성분으로 주어졌어요. A1, A2라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벡터 A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시작!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한다. 자, 벡터 A 도트 벡터 B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성분으로 나타내면 A1, A2 얘는 B1, B2라는 성분이라고 해보자.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시작! A1, B1 플러스 A2, B2 이렇게 계산한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있는 것들이 안 되면 뒤에 있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삼각형 ABC 문제가 나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 조건을 해석해서 얘가 어떻게 생긴 삼각형인지 볼 건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ABC라는 점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식을 모두 다 재정비해야 될까? ABC 중에 어떤 점이 기준이 돼야 된다? A가 기준이 되면 좋겠지. 왜 A가 기준이 되면 좋을까? 바로 여기를 봤어. 얘하고 얘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앞식을 보니까 앞식에 2번이나 들어와 있는,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문자가 누구다? A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문자도 A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다른 문자가 아니고 꼭 A를 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사실은요. 여기에 보이는 벡터 BC를요. A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뺄셈과 덧셈이 있지. 자, 뺄셈으로 A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벡터 AC 마이너스 벡터 AB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덧셈을 이용해서 A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시작! 벡터 BA 플러스 벡터 AC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덧셈이든 뺄셈이든 관계는 없어요. 근데 A라는 문자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표현해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 한번 뺄셈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벡터 CA 마이너스 벡터 AB라는 식에다가 도트 벡터 BC를 나는 이렇게 바꿔서 쓸 거야. 벡터 AC 마이너스 벡터 AB 그랬더니 이 값이 0이 되고 있네 라는 사실을 봤어요. 근데 이 녀석 가만히 보니까 느낌 오지? 와, 선생님 여기 똑같은데요? 맞나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만 반대로 내가 바꿔서 마이너스 벡터 CA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부호가 같고 얘는 부호가 반대지? 합차 공식 되겠습니다. 결국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곱해버리면 절대값 벡터 A, B의 제곱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합차 공식에 의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절대값 벡터 CA의 제곱은 0이야 라는 이런 구조의 식으로 바뀔 거예요. 결국 절대값 벡터 AB의 제곱은 절대값 벡터 CA의 제곱과 같다야. O 크기가 같다라는 거죠. 자, 우리 어떤 상황인지 이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결국엔 AB의 크기와 CA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예요. 와우, 얘하고 크기가 같다는 것은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네요. 무슨 삼각형 되겠습니까? 2등변 삼각형. 답은 1, 2, 3, 4, 5 중에 몇 번이다? 4번이다. 3분 AB와 3분 AC의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 푸는 겁니다. 삼각형에 골을 묻는 문제는 벡터화 시킬 때 이와 같이 이 녀석 많이 나왔는데 그래 나는 A를 시점으로 바꾸건 덧셈을 이용해서 끝말 이어가기를 하건 얘를 이용해서 변형해야겠어. 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벡터에서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끝말 이어가기. 덧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자. 덧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문자의 앞뒤가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뭐를 역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내용은 어떠하다? 같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요번에는요 자취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게 자취. 사실은 선생님이 자취 문제를요, 평면좌표에서 자취 문제를 구할 때 자취 문제는 1, 2, 3단계법에 의해서 푸는 거예요. 3단계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소한 1, 2단계까지는 되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벡터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취를 살짝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문제가요. 내가 어떤 점피의 자취를 구하는 건데 그냥 얘를 x, y로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식을 풀어도 자취가 손쉽게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다예요. 결론은 뭐다? 자취 문제의 수준이 매우 유치하고 낮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예요. 하지만 그래도 알 수 없잖아. 자취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죠? 자,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에. 자, 얘는 어떤 상태다? 가장 쉬운 유형. 태반에 아주 많은 쉬운 유형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끔씩 벡터라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취 문제 3단계 풀이법 역시 뭐 이것도 3단계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히 3단계 풀이법까지도 알아둬야 되는데 얘는 가끔 어려운 유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요 수준에서 끝난다 라는 것까지 조금 정리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O, A, B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점 P가 어떤 도형을 나타낸대.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막 배웠던 그런 데서는 식만 봐도 와 1차함수네 2차함수네 원의 방정식이네 막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봐도 뭐지? 별 감흥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부분을 먼저 해석할 거예요. 자, 쉬운 문제 유형이니까 그냥 P는 뭐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x, y로 해석을 합니다. 자, P를 x, y라고 해석을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벡터 PA래. PA, A는 여기 있는 1,2라는 점이지. 벡터 PA든 벡터 A든 벡터 P든 성분으로 표시가 되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성분을 이용해서 벡터 PA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벡터 PA 계산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시작. 1 마이너스 x, 2 마이너스 y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d 빼기 P예요 라고 가르쳤죠. a 빼기 P인데 1 빼기 x, 2 빼기 y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맞나요? 자, 이게 이렇게 도트 찍습니다. 자, 이제 벡터 PB를 계산할 거예요. 벡터 PB. B는 여기에 있네요. 3,4. 뭐라고 쓸 겁니까? 시작. 3 마이너스 x, 4 마이너스 y.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얘가 7 이하야 라는 부등식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뭐야? 성분이 주어졌을 때 벡터의 내적이죠. 벡터의 내적. 이제 이 식은 또 어떻게 풀린다? 불러. 시작. 1-x, 3-x 플러스 2-y, 4-y는 7 이하. 이런 식으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벡터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정리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7 이하야 라고 나왔네요. 자, 요식 뭔데? 무슨 도형이야? 원이죠? 자, 얘가 원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 1로 같으면서 x양도 보이고 y양도 보이지만 x, y양은 없네. 그러면 얘는 이제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 원이었어? 앞에 있는 가가 나타내는 표현은 원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원의 방정식부터 배운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갑시다. 자, 얘는요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몇 이하인지 계산해야겠죠? 여기에선 1이 하나 더 필요했고 여기에서도 1이 하나 더 필요해서 나는 좌변에 총 2를 더해줬어. 그럼 우변에도 몇을 더한다?
2를 더해줘서 9라고 만드시면 되겠죠. 얘는 어떤 원입니까? 중심은 2,3, 반지름의 길이는 3. 원의 안쪽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쪽을 말하는 거예요? 안쪽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도 너희들이 이게 어떤 식인지 찾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해보십시오. 나를 선생님이 지금 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그리고 구동 나오면 답까지 낼 수 있겠네? 답까지 내보십시오. 답은 몇 번 하고 외쳐주세요. 답은 사람은. 답은 2번. 15초에 같이 갈게요. 자, 우리요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OP, O는 00이에요. 0 빼기 x, p 빼기 여기구나. 죄송해요. x-0, y-0이네요. 그러므로 이 점의 좌표는 x, y 이렇게 됐죠. 자, 도트 찍습니다. 이제 벡터 A, B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므로 B에서 A를 빼면 3 빼기 1은 2, 4 빼기 2는 2. 얘가 10 이상이야 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벡터의 내적을 풉니다. 2x 플러스 2y는 10 이상이다. 그러므로 x 플러스 y는 5 이상이다.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상인 이와 같은 그래프 되겠습니다. 자, 도대체 뭔 넓이인가 보자. 원이 있었다. 원의 중심은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인데 와, 이 2,3을 여기에 대입을 했더니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 녀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직선인데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원의 내부면서 요 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결국 원의 절반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원래 원의 넓이가 몇이야? 파이 아래 제곱인데 아래 제곱이 9니까 9파이였죠. 그런데 이 녀석의 절반 2분의 1 해주시면 되네요. 답은 뭐가 되겠다? 2분의 9파이 이렇게 내실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왔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셔 라고 나왔죠. 그런데 그 P가요, 벡터의 일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P를 뭐라고 가정해 놓고 푼다? x, y라고 가정해 놓고 거기에 나와 있는 등식을 x와 y에 관한 등식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바꾸고 난 후에 어떤 도형인지 살펴서 답을 내면 되겠네요. 풀어보세요. 시간은 40초 드리겠습니다.
답은 9분의 4파이예요. 제곱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자, 우리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 A, B, C 주어졌고요. 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뭔지 모르니까 P는 X, Y라는 점이야 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절대값. 자, 벡터 PA예요. 그러므로 요 A에서 P 방향으로 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빼기 X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빼기 Y 또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찍지 말고 콤마 찍지 말고 마이너스 1 빼기 Y 이렇게 적었어요. 더하기 이번엔 벡터 P, B를 구할 겁니다. 여기에 있네요. B에서 P 방향으로 빼니까 2 마이너스 X 콤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이렇게 적었습니다. 벡터 PC를 계산합니다. C에서 P 방향으로 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콤마 2 마이너스 Y 그리고 절대값 붙이고 2라고 적었어요. 자, 이제 벡터의 덧셈이네요.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푼다? X 성분은 X 성분끼리 더한다. 그래서 모두 X 성분끼리 다 더했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3X 나옵니다. 마이너스 3X 콤마. 자, 그리고 Y 성분은요. Y 성분끼리 모두 다 더했습니다.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3Y. 이렇게 마이너스 3Y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분명 벡터의 표현이지. 자, 벡터인데 절대값이 붙여져 있다는 것은 이 벡터의 뭐를 구하는 것과 같다? 크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자, 벡터의 크기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y의 제곱은 2야 라는 이런 식이 됐네요. 나 루트 엄청 싫어하는데 양변 제곱합니다. 그리고 요 속에 거 계산하면 9x의 제곱 플러스 9y의 제곱은 제곱해서 4. 이거 안 했지? 그래서 이제 절반이 나온 거죠. 결국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분의 4라는 도형이 나왔어. 무슨 도형입니까? 원이에요. 반지름의 제곱은 9분의 4. 자, 그러므로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니까 9분의 4 파이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차근차근 푸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관련된 개념을 풀 거야. 네. 자, 좀 올려야겠다. 자, 얘를 좀 올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전제 조건을 보니까 0벡터가 아닌 두 개의 벡터가 있어. 얘를 내가 벡터 A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얘를 벡터 B라고 할 거야. 자, 이때 벡터 A하고 벡터 B 사이에 이렇게 각이라는 게 생기네.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 것이냐라는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두 사이각과 관련된 문제 유형은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문제 자체가 내적의 연산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 내적의 연산법칙 아까 뭐예요? 선생님 수업 맨 처음 할 때 자, 5번 공식 보자 이래서 앞에 돌아갔었던 그 라인에 있던 공식들 있죠? 자, 그 공식들을 이용해서 푸는 게 내적의 연산법칙인 경우고요. 성분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두 개의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우선요. 손쉬움 성분이 주어진 경우 어떤 식으로 푸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A 도트 벡터 B의 원래 순수한 정의는 뭐였습니까?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였어요. 자, 이때 요게 보이는 요 세타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분이 주어진 경우에는